오늘 엄밀히 따지면 어제네요. 지금 밤 12시가 지났으니까요. 어제가 입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대학 후배가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 형님, 입춘이니까 창의 한자 써주세요. 창의 한자. 제가 예전에 그 1년간 매일 에브리데이 365일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기존에 없는 한자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엮어서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북으로 나왔는데요. 박기철 교수의 창의 한자예요. 그래서 그 창의 한자는 없는 글자를 새롭게 만든 거고요. 없는 한자를 새롭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창의 한자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뭐 새롭게 그렇게 없는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후배가 그렇게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지만 저는 있는 글자를 좀 새롭게 썼어요. 보통 입춘이 되면은 입춘대길 이렇게 붓글씨를 써가지고 입춘대길, 건양, 다경 이렇게 8글자를 문 밖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입춘대길, 입춘대길 여기서 이제 사자성어잖아요. 하나의 문장이죠. 입춘대길 4글자로 된 문장인데 여기서 이제 대자를 형자로 바꿨어요. 형통할 형자로 바꿨어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해서 쓴 적도 있어요. 그때 입춘 때 그렇게 해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지인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후배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다시 써야겠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글자를 좀 새롭게 썼어요. 그때 썼던 거와는 좀 달리 좀 더 소락체로 썼어요. 이 소락체라는 거는 제가 만든 붓글씨 체거든요. 서예체예요. 뭐가 소락체냐? 글자가 가진 의미와 느낌을 살려서 쓰는 거예요. 미닝과 필링을 살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입춘대길 할 때 입은 설립이잖아요. 영어로 스탠드, 서다. 쫙 쓰는 느낌으로 썼어요. 쓰는 느낌으로. 추는 춘에서 맨 밑에 있는 게 날일자잖아요. 해일자예요. 해. 선이에요. 선. 해. 그래서 이제 해가 이렇게 해의 기운이 이렇게 이렇게 빛나는 느낌으로 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냐면요. 입자는 이렇게 좀 썼어요. 저렇게 좀 길게 썼어요. 위아래로 좀 길게 썼어요. 정말로 이게 서는 느낌으로, 스탠드하는 느낌으로, 이렉트하는 느낌으로. 춘자는 이게 이제 여기 원래 이제 날일자가 있는데 이게 해거든요. 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해의 기운이 위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썼어요. 이게 봄이죠, 그러니까. 봄춘이죠, 이게. 그리고 형자는 형통할 형자인데 요게 상형자로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어떤 제사 지낼 때 제단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그린 상형자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뭔가 앞일이 이게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의미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될 형, 그래서 형통할 형 그런 뜻이 됐겠죠. 요 길자는 이제 여기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짧게 쓰면 이게 흑토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길자는 이 저기 위에를 길게 써야 돼요. 선비사자죠. 뭐 짧게 써도 길자가 되긴 되지만 그 정확히 하려면 여기 길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비의 말은 선비의 이게 입구자잖아요. 선비의 말은 뭔가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좋을 길, 잘 될 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흑토가 들어가면 그런 뜻이 안 된단 말이죠. 뭐, 억지로 맞출 수는 있는데 그 뜻을 그 길할 길자로 맞출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요건 이제 회의자로 보는 거죠. 선비사와 입구가 돼가지고 길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더 길게 썼죠 위에를. 그래서 이제 입춘대길. 그래서 입춘대길이 아니라 입춘형길이죠. 입춘형길. 그 글자 하나 바꿨죠. 대자를 형자로 바꾸고 좀 글자를 좀 나름대로 좀 더 소락체를 좀 더 발휘해서 쓴 거죠. 소락체 발휘해서. 그래서 뜻이 햇살 일어날 봄에 햇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쫙 햇살이 이렇게 퍼지면서 쫙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고 있잖아요. 스탠드 이렉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햇살 일어날 봄에 형통 대길하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써가지고 요게 이제 입춘 대길을 뜻하는 우리나라 번역이겠죠. 햇살 일어날 봄에 형통 대길하소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후배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좋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반응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 입춘대길 하면서 제가 그 24절기를 한번 24절기 한번 이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4절기 보통 24절기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뭐 우리 조상들이 써오던 거기 때문에 그 달력에서 그 음력으로 따지는 거 아니냐. 음력으로 따지는 거 아니냐. 24절기를. 아니죠. 양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주 엄밀한 양력이에요. 정확하게 양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24절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음력으로 따지면 그 음력으로 따지는 그 세시 풍속이 있죠. 우리 뭐 그 설날 음력으로 따져요. 음력 1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대보름 음력 대보름 이것도 음력으로 따지죠. 또 단오 음력 5월 5일이에요. 그리고 추석 이것도 음력으로 따지죠. 그런데 24절기는 양력으로 따지는 거죠. 24절기는. 왜냐하면은 그 음력으로 따지는 것과 양력으로 따지는 것과 한 달이 차이가 나요. 음력으로 따지면 한 달이 대략 29.5일이에요. 하지만 양력으로 따지면 한 달이 한 30.4일 정도 돼요. 거의 한 달 차이가 하루 차이가 나잖아요. 한 달에서 한 달이 하루 차이가 나잖아요. 양력이 더 하루도 많잖아요. 음력보다.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완전히 어긋나지겠죠. 응? 네? 1년 이게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1년이 이게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 정확히 따지면 19년에 7번씩 그 음력에서는 한 달을 넣는 거죠. 그걸 이제 윤달이라고 하죠. 윤달. 그걸 넣지 않으면 이게 음력과 양력이 완전히 어그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24절기를 왜 만들었냐면은 이게 이제 고대 중국 주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음력으로
따지면 이게 음력으로 따지면 이게 그냥 그 농사 짓는 시기가 어긋나는 거예요. 응? 언제 씨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양력으로 따진 거죠. 양력으로. 응? 그래서 이제 그 24절기는 그 보통 이게 그, 그 기자를 절기할 때 그 절자는 이제 마디절자고요. 응? 뭐 절지동물 할 때 그 절자죠. 마디절자죠. 응? 그리고 이제 그 기자는 뭐 기간 그 기간 그 기가 아니에요. 그 기가 아니죠. 응? 어떤 그 때 어떤 시간과 관계된 그 기가 아니죠. 뭐 24절기에 어떤 때와 관련되는 거니까. 응? 무슨 그 보통 우리가 시기할 때 응? 그런 시기다. 어떤 기간이다. 그렇게 아주 그 기자를 쓸 것 같은데 아니죠. 기운 기자를 써요. 기운 기자. 그래서 24절기라는 거는 그 24마디 기운이에요. 응? 양력으로 따질 때 1년 365일. 응? 음력으로 따지면 1년이 365일이 아니에요. 응? 한 354일, 5일 정도 이렇게 되죠. 그 열흘 차이가 나요. 열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력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양력으로 따지는 게 24절기인데 이거는 24마디 기운이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외우는 게 좋아요. 응? 이게 24절기인데요. 이부경 춘천곡, 입소망 하소대, 입초백 추한상, 입소대 동소대. 이거 제가 아직 입에 잘 안 읽었는데요. 이거 외운 적 있는데 또 까먹었어요. 다시 외워야겠어요, 이거. 근데 외울 때 요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제 생각인데,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조선 그 왕들 있잖아요. 이렇게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전중 임명선 그거 외우듯이 이거 외우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러면 그 양력으로 따져서 이 24일기가 올해가 이번이 응? 오늘이 입춘이니까 응? 그 좀 이따 이제 우수가 되겠구나. 이게 우수. 입춘 다음에 우수거든요. 이제 봄이 쓴다면 이제 우수.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이제 그 우수가 뭐예요? 그게 어떤 그 얼음이 이제 비가 되겠구나. 빗물이 되겠구나. 그 우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은 이제 경칩이죠. 놀랄 경자 쓰고 그 벌레 칩자 쓰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게 좀 봄이 오는 것 같다. 하면서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놀래가지고 경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춘분이죠. 이게 춘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청명. 이 춘분이 지나면 이제 춘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 15일 정도 있다가 이제 쫙 이제 맑을 청, 밝을 명,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이 세상의 기운이 맑고 밝아진다는 거죠.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 고구, 이거 곡식곡자에다가 그, 우, 이 비우자일 거예요. 고구, 곡식을, 곡식과 관계되는 곡식에게 좋은 그 비가 내린다. 그거죠. 그 다음에 입하죠. 봄이 쓰는 거는 입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쓰는 거는 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만이죠. 소만. 어떤 뭔가 작은 뭔가 만자는 이게 뭐 찰만자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 기운이 뭔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망종. 씨 뿌리는 거야. 씨 뿌리는 거. 망종. 씨 뿌릴 때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지죠. 가장 이제 낮이 긴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소가 이제 소소. 그 다음에 대서 그렇죠. 소소 대서. 서자는 이제 그 더울 서자거든요.
작게 덥다가 크게 더운 때가 되는 거죠. 그 크게 더운 해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입추가 되는 거죠. 입추. 이제 가을이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서, 처서. 이게 머물 처자예요. 응? 서. 소서 할 때 그 더울 서자죠. 이 더위가 이제 머문다는 거죠. 이제 이게 입추가 된다면 더위가 머문다는 거죠. 처서. 그 다음에 이제 백로예요. 이 백로는 이제 뭐 백로가 날아드냐가 아니라 이게 이 백자가 이게 이 한자는 좀 두리뭉실한 글자예요. 이 백자가 그 화이트 백자가 있고 흰 백자를 뜻할 수도 있고 그 투명하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투명한 것과 백자는 완전히 다른데 하여튼 한자는 그렇게 좀 두루뭉실한 면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생기발랄한 글자가 한자예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백자는 그 흰 이슬이 열린다. 그 백로예요. 이슬 노자 써가지고 진로소주 할 때 그 노자죠. 백로. 그러니까 이슬이 이제 맺히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추분이 되는 거죠. 추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한로죠. 한로. 서늘할 한자. 요때 백은 그 흰이 이슬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슬인데 이거는 찬 이슬이에요. 찬 이슬. 그래서 서늘한 한자 써가지고 한로죠. 한로. 여기도 백로, 한로 다 똑같이 이슬로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강이에요. 상강. 서리 상자 쓰고 내릴 강자를 써요. 내릴 강자를 써가지고 상강이죠. 그럼 이제 서리가 내린다면 이제 입동이에요. 입동. 겨울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대설. 눈이 조금 오다가 큰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동지죠. 밤이 제일 긴 동지. 그 다음에 이제 소한, 대한. 적게 춥다가 아주 대한, 크게 추운. 뭐 물론 뭐 소환이 대한 추위를 이긴다. 뭐 그런 뜻도 그런 말도 있지만 소환이 더 춥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여튼 절기상으로는 그 표현을 소환, 대한 이렇게 나가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24절기예요. 그 제가 이제 여기 추나 추동 여기 다 있잖아요. 춘하 추동. 제가 이렇게 여기 춘하 추동은 여기 다 있죠. 이거 외우는 게 좋아요. 이부경 춘천곡, 입소망 하소대, 입초백 추한상, 입소대 동소대 이렇게 외우는 중. 입에 이제 탁탁 이게 붙으면 그 24절기 박사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야, 오늘이 입추니까 좀 있으면 이제 우수가 돼. 그다음에 이제 경칩이야. 뭐 이렇게 탁탁 머릿속에 탁탁 박히게 되죠. 이런 게 외울 만한 거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삼복도의가 있잖아요. 이 삼복도의라는 거는 이거는 삼복도의는 한번 문제를 내드릴게요. 삼복도의는 양력으로 따지는 건가요? 음력으로 따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삼복도의는 양력으로 따질 거예요. 꼭 음력으로 따지는 것 같잖아요. 옛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삼복도의라는 게 초복, 중복, 말복 그러잖아요. 그 세 가지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왜 엎드리냐? 어떤 서늘한 기운, 그것이 그 더운 기운 앞에서 탁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복은 여기 하지가 있잖아요. 하지. 요 하지잖아요.
요 하지로부터 그 세 번째 경일에 해당하는 날이 초복이에요. 경일이 뭐냐? 이건 좀, 좀 공부가 필요한데 복잡해요. 여기서부터는. 예? 이게 그 십간십이지 있잖아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배 이게 십간이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12지잖아요. 12지지. 응? 12지. 응? 12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일은 가불병정 무기경 경 그 십간에 해당하는 그 경인데요. 그, 그 날마다 날짜마다 그 이 경일이 있어요. 응? 그 저기 옛날 음력달력 큰 달력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이제 그 경일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십간 십이지로 그 날짜별로 그다돼 있거든요. 하지로부터 요 하지로부터 요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이 그것이 초복이고 네 번째 경일이 그게 그 중복이고 말복은 요 입추 있죠? 요 입추로부터 입추잖아요. 여기가 입추잖아요.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그게 말복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좀 이렇게 좀 이 더위 앞에서 꼼짝 못한다. 어떤 좀 가을이 되려는 기운이 꼼짝 못한다. 그래서 삼복이죠. 그 복자가 엎드릴 복자 쓰거든요. 뭐 복마전 할 때 쓰는 거예요. 복마전. 뭐 복병 할 때도 그 복자를 쓰죠. 복날도 그 복자를 쓰고 이렇게 한자를 알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야, 이게 복날, 응? 복마전, 응? 또 엎드린다. 응? 복병 다 연결되잖아요. 엎드릴 복자로. 응? 안 연결된 것 같은데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은 이게 머리에 어떤 연결망이 촘촘해지죠. 뇌망이.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춘형길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글자를 하나 썼는데 제가 그 그러니까 어제 어제 어, 엄밀히 따지면 어제죠. 근데 아직 그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어젠데 꼭 오늘 같죠. 아직 잠자기 전이니까 이제 좀 있어 달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입춘날 어제 그 저한테 그 카톡으로 생일 축하가 참 많이 왔어요. 어? 생일 축하. 그래서 제가 이 생일 축하한 분들한테 이거 다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아니 제 생일이 2월 1일인데 왜 이게 2월 4일 날 올까? 이거 희한하다. 예? 그랬거든요. 그때 그 제가 이제 카톡에 가가지고 제가 날짜 설정을 잘못했나 했더니 아 그게 2월 4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생일이. 예? 그것도 1984년 2월 4일로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그 카톡에서 바꿨어요. 제가 개인 설정에서. 1984년이면 저보다. 예? 띠동갑도 두 띠동갑이나 늦은 저건데. 그래서 제가 바꿨고. 그래서 하지만 참만 하여튼 제가 잘못 제가 생일을 생년월일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제가 입춘날 공교롭게 입춘날 제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고 저한테 보낸 분들한테 이렇게 다 보내드렸어요. 입춘형길 하소서. 햇살이 일어나는 봄에 아직 봄은 오지 않았지만 형통대길 하소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춘대길 형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온 분들한테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고맙다고 하는 또 글자를 또 하나 또 추가로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시고예요. 여시고. 우리가 여기 여시고 이제 뭐냐면은 너여자예요. 너여자. 우리가 여의도 할 때도 너여자를 쓰거든요. 영어로 you. 응? 그 그래서 인제 너를 뜻하는 한자가 여럿이 있는데 저는 여를 선택했어요. 여를 골라 가지고 여를 썼고 글자가 쉽잖아요. 응? 여의도 할 때도 쓰는 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시는 뭐뭐시다예요. 너는 뭐뭐시다. 어?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응? 너는 뭐뭐시다. 뭐냐? 곰이다. 곰. 너는 곰이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글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제가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에도 이것과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땡큐를 중국 사람들은 쉐쉐라고 하잖아요. 어? 감사할 사자를 써 가지고 쉐쉐라 그러는데 우린 사라고 발음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쉐라고 발음하거든요. 뭐 쉐쉐. 근데 우리는 그건 감사하다 이거는 한자죠. 한자어죠. 어? 한자어로 된 우리말이죠. 하지만 순우리말은 뭐냐? 고맙다죠.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어?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맙다. 그 어원이 뭘까? 곰이에요, 곰. 영어로 bear, bear, 곰. 당신을 곰으로 여긴다는 뜻이 고맙다는 거 아닐까?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냐 싶겠지만 이건 우리의 어떤 어, 그, 그 민간 신앙과 관련된 얘기였을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한민족의 조상은 당군 할아버지잖아요. 예? 당군 할아버지예요. 예? 고조선을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당군은 아버지가 환웅이잖아요. 그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 보낸 아들이 환웅이죠. 그래서 환웅이 이제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 환인이 보내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혼자 있기가 거시기한 거예요. 적적한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인제 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인제 우리가 잘 알듯이 호랑이와 암호랑이와 암곰이 나타났잖아요. 암컷 호랑이와 암컷 곰이. 그래서 인제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당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저 동굴에 가 가지고 마늘과 쑥만 먹고 100 일을 버티면 100일 버틴 응? 응. 100일 버티면 내가 아내로 삼으마." 그랬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호랑이랑 곰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못 버티고 나왔죠. 호랑이는 못 버티고 나왔어요. 음. 곰이 버텼죠. 100일 다 버티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호랑이보다 오래 버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되죠. 웅녀예요, 웅녀. 곰웅자 써 가지고 곰웅자 써 가지고 웅담할 때 웅자 써 가지고 웅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당군과 웅녀가 그 결합을 해 가지고 부부가 돼서 낳은 아들이 당군이잖아요.
만일 그때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곰보다 더 오래 버텨 가지고 그 호녀가 됐다면, 호랑이 호자 써 가지고 호녀가 됐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감사합니다, 한자어로, 영어로 땡큐, 중국말로 셰셰,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나름대로 머릿속을 굴려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호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호랑스럽습니다. 뭐냐 그거는. 당신을 호랑이로 여깁니다, 이런 뜻이죠. 어떤 호랑이냐? 우리의 시조이신 당군의 어머니로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본다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그 웅녀, 곰이 당군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곰, 당신을 곰으로 여깁니다. 무슨 뜻이냐? 당신을 우리의 시조이신 당군의 어머니로 여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굉장한 존칭이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글자를 또 이건 한번 써봤는데요. 여기서 그 창의 한자는 여기서 썼어요. 새롭게 만든 한자는 여기서 썼어요. 이 너여자예요. 너여자예요. 그래서 요 여자도 조금 그 여자의 몸처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여자의 몸처럼 한번 썼어요. 여자가 이렇게 가지런히 그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이 뭐뭐시다. 너는 뭐뭐시다, 이거죠. 시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곰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창의 한자, 이거는. 이거 없는 글자 만든 거예요, 이거. 곰. 좀 높게 썼어요. 높을 꽃자 밑에 우리 미음 받침 넣은 거예요. 제가 만든 한자예요. 곰이에요, 곰. 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여시곰이 무슨 뜻이냐? 여시곰이. 고마워. 이게 고마워가 이게 고마워잖아요. 이게 고마워죠. 이게 고마워. 워잖아요. 이게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 당신을 곰으로 여긴다. 당신을 우리의 시조인 당군의 어머니 웅녀로 여기며 당신을 이렇게 한껏 이렇게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고마워란 뜻이 아닐까. 제 나름 생각이에요. 머릿속으로 굴려서. 그래서 고마워를 여시고라는 한자로, 이 고자는 이 창의 한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 글자를 썼고, 이 고마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왜 썼냐면, 저한테 이렇게 생일 축하 메시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카톡 메시지 보내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건 좀 아까 썼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밤이니까 보낼 수 없고, 그분들한테 이것도 내일 여시고. 제가 이제 공교롭게 입춘 때 제 생일이 됐는데요. 제 원래 생일보다 좀 한 3일 늦게 됐는데, 생일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 준 분들에게 여시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을 곰으로 여기겠습니다. 미련한 곰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가장 커다란 조상이신
우리의 뿌리인 그 원대한 뿌리인 근본의 뿌리인 그런 그 웅료로 여긴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시고죠. 그래서 이렇게 입춘대길 여시고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그 글자를 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